옷이 이렇게 짧어. 아니 이거 왜 옷이 짧아지지? 이게 살이 찌니까 이게 땡겨. 그렇죠, 작죠. 저도 그 해설위원 처음 할 때 2016년도 이제 겨울에 샀던 옷들이 네. 다 작아서 저희 처남 주고 저희 아버님 드리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살을 좀 빼야겠다가 싶어가지고 남산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쭉 내려오는 길에 이제 경리단길에 그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거든요. 4개를 먹고 나왔습니다. 4개 먹어. 그게 조그매. KBO는 11일 목요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사무총장인 KBO 박근찬 운영팀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건 얘기 안 해요. 왜? KBOP 거기. 이와 함께 KBOP 대표이사로 KBO 문정균 야구 인재개발팀장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박근찬 사무총장은 제가 이제 기술위원회 할 때 네. 거기 이제 와서 이제 막 브리핑하고 운영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정균 그 KBOP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는 네. 저하고 이제 시드니 올림픽 때 오! 2000년도 네. 갔을 때 이제 저희 지원팀이었어요. 이분도 뭐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KBOP는 무엇이냐? KBOP요? KBOP가 KBOP가 뭔지. KBO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맡아서 하는 또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거죠. 자회사. 중계권도 이제 하고, 네. 그러니까 KBO에서 하는 이제 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이제 도맡아서 하는. 메이저리그 전문가 이창섭 기자와 함께 진행하려던 KBO 외국인 선수 특집 방송이 이창섭 기자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결국은 저희끼리 해야 되네요. 네, 전화가 왔어요. 아 전화가 어떤 전화가 이유인지. 왔는데 네네. 이제 죄송하다고요. 음. 그 이제 이창섭 기자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 선수 특집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한 명 남았죠. 기아 타이거즈 이제 외국인 선수 투수 딱 한 명 남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옹스나 장스나 소식인데요. 뱃살만 빼면 완벽한 인생이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는데요. 장스나의 9년간의 해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현재 기자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현역 때 네. 친하게 지내던 이제 기자였는데요. 네. 갑자기 동아일보. 갑자기 그래서 시즌 초 인터뷰를 했습니다. 1월 2일 날 네. 광화문에서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 동아일보 이제 사옥에 들어가서 예, 인터뷰 예. 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댓글을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기사의 댓글? 기사 댓글이. 기사 댓글이 있어요. 야, 우리 댓글을 거의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써주신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예, 뭐 저는 못 봤습니다. 다 기사만 읽고. 뭐 칭찬하는 얘기만 쭉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사실 제가 그 팬분들이 저한테 욕먹을 짓을 한 거는 뭐 그냥 발언 약간 뭐 수위 높은 발언 네네. 이런 것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글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요? 물론 해가 갈수록 더 깊이 있는 해설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껏 해온 웃음 있는 해설을 놓치고 싶진 않다며 재미와 내용을 동시에 주는 해설자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늘 갖고 있는 제 어떤 그 좌우명 같은 거죠. 아, 맞았습니다. 방송은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재미만 있으면 맞아. 그러니까 속빈강경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년 뭐 매일매일 또 공부하고 기사 많이 찾아보고 블로그 많이 찾아보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사진 제공은 본인이 다 사진 네, 제공. 제가 네. 네, 근데 이제 강키하고 제가 중계 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호근 캐스터께 사진 올려. 네, 빨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내는 바람에 그 보내고 나니까 이거 강경철하고 했던 걸 보내야 되는데 채널 사진. 우리 야구라 채널 걸 딱 사진 보낼 수 있는데 그거. 그 찍은 사진 하나도 없던데. 아 그래요? 유튜브 우리 채널 딱 나가서 홍보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쌈마 관계가 다음 주 회사 일로 미뤄두었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인데 이게 지금 신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가는 휴가를 썼는데 회사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럼 뒤로 미루면 되죠. 그게 뭐 기간이 있어요? 원래 90일까지인데. 90일 전에? 예. 결혼하고 90일이면 아예 낳고 아예 출산 휴가니까. 그럼 시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제가 또 여자 농구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밀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말 육아 전쟁에 들어간. 근데 진짜 아기는 귀엽더라고요. 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샌디에고 LA 다저스 개막전 확정 발표.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진작 나왔죠. 네네. 이제 월드 투어.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현 총재가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네. 이 메이저리그 경기를 한국 고척돔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척돔 지금 잔디 교체하고 네. 리모델링 약간 들어갔어요. 이게 잔디 선수단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단이 또 와서 써야 되니까 야. 선수단 아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고친다고 네. 지금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아마 초쯤에 다시 이제
리모델링된 구장이 이제 오픈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는 이제 3월 20일, 21일 네. 7시 저녁 7시 5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척돔에서. 네. 근데 들어와가지고 다른 팀들하고 경기를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몇 경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각 팀마다 한 2경기씩 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특별 경기가 4경기 네, 이렇게 잡힌다고 하는데. 뭐 연습 경기겠죠. 이제 시차 적응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아하. 좀 일찍 들어와서 네. 미국은 이제 공식 개막이 3월 29일입니다. 네. 그에 앞서서 이제 미리 와서 이제 개막전을 이 두 팀이 이제 치르는 거죠. 예전에 한번 장순아가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여기서 2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아,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시차 적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29일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개막전을 갖고 미국 공식 개막전은 이제 3월 29일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경기도 그 정규 리그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경기. 그럼요. 아, 네. 그러니까 LA 다저스 10년 만에 샌디에고는 25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개막전이 아닌 와.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면 합니까? 일본에서 갔었죠, 일본도. 네, 일본도 도쿄에서 했었고. 도쿄에서 했었고. 네, 예전에 그 이치로 선수 있을 때 뭐 시애틀이 가서 네. 한 적도 있고요. 네네. 쿠팡 플레이에서 이걸 네. 하게 되는데 근데 쿠팡 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스포츠를 좀 많이 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그리고 축구 쪽에서 이미 재미를 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K리그 이제 네. 또 2022년부터인가 맞아요. 들어와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쿠팡이 이러면서 지금 스포츠에서 재미를 보면서 네. 이 소년시대까지 지금 맞아요. 이 가입자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 왜냐면 이 경기를 보려면 쿠팡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우 회원. 4,990원인가 그러잖아요. 와우 회원.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쿠팡이 한 달에 4,99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쇼핑도 사실 음. 온라인 쇼핑도 이용할 수 있고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와, 네, 그냥 머리 잘 참, 쓴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중계권료 굉장히 셀 텐데. 예, 이거 쿠팡 플레이가 계속 이렇게 지르고 있는데 음. 이 개막 경기 안에 일단 LA 하면 또 이제 오타니 선수가 이제 오타니가 오겠죠? 오겠고. 오겠죠. 야, 그리고 또 샌디에고 하면 우리의 또 김하성 김하성 선수와 선수, 고우석 선수. 고우석 오고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와. 무키 배츠 올 것이고. 야, 이거 뭐 프레디 프리먼 올 것이고. 아니 근데 야, 이거 진짜 이 선수를 그 고척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네. 두 팀이 대결하는 것도 궁금한데 네. 과연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과연 이 개막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에 등판할지. 등판할지. 근데 등판 안 시키겠죠? 아무래도 첫 데뷔년인 그러니까 본토에서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몰라요. 이제 뭔가 이제 상징성이 있는 사실 개막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뭐 이거 참- 제가 봤을 때는 등판 시킬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오타니 선수가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가겠지만 일본이 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일본 팬들은 팬들이 오겠네. 일본 팬들이 당연하죠. 미국 가서 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한국 와서 보는 게 좋으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외화 수입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16,000석이잖아요. 그 정도 되죠. 16,000에서 18,000 정도 네. 되니까. 이 전쟁일 것 같은데요? 좌석별로 네. 요금 이렇게 봤는데 야. 제일 비싼 게 35만 뭐 한 39만 원? 39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예상이에요. 얼마인지 아직 측정이 안 되는데 뭐 한 다이아몬드석 뭐 제일 좋은 석은 한 4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야, 두 이거 명이서 가면 100만 원이잖아요. 5명이서 가면 200만 원이에요. 표값. 우리 만약에 이게 촬영하러 가게 되면 네. 표값만 그 자리에 앉으면 한 100 얼마 나오겠네요. 외야 뭐 2층인가가 뭐 8만 원인가 9만 원 한다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아마 표 열리게 되면 아마 엄청난 표 전쟁이 일어날 아, 가능성이 이거 임영웅 높습니다. 표 사는 것보다 더 어렵나? 그거보다 훨씬 어렵죠. 임영웅 씨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또 하죠. 근데 만약에 이 개막전이 펼쳐지고 나서 언제 또 그 메이저리그 팀이 한국에 와서 개막전을 펼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더 힘든 표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네. 정기적으로 매년 와가지고 한 번씩 하는 개막전이다라고 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을 그러네요. 노리면 되는데 네. 이거는 내년 안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아니, 도쿄에서 내년이 뭐예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진짜 도쿄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딴 데서 네. 한 번 더 만약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한국에서 펼쳐진다고 한다면 예. 청라돔이 오픈했을 때, 그때. 예. 그때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을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예. 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죠. 진짜 가보고 싶다. 근데 그럼요. 이거 자, 이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 이 고척 스카이도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강캐, 나 중계 좀 꽂아줘. 이게 아직 중계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 안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김영준 형준이 형하고 그 저기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 한 명하고 손건영 위원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출신 은퇴한 선수가 한 명 끼고 그 요 세 분 중에 한 명이 컨택이 돼서 어떤 그 새로운 캐스터와 함께 메이저리그 중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쿠팡에 진짜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셀러리캡 다시 손볼까? 지금 다시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00년 이제 1월 KBO 이사회에서 이제 리그 평준화를 위해서 네. 2023년도 시행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11월에 샐러리 캡을 이제 위반했을 때 페널티까지 이제 같이 결정을 하면서 이제 작년 시즌 처음으로 이제 샐러리 캡이 이제 도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 10개 구단 연봉 상위 40명의 120%인 114억 2,638만 원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막상 할애를 해보니 네. 가장 돈을 많이 쓴 구단이 두산베어스입니다. 네. 근데 가장 적게 쓴 팀이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키움. 64억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샐러리 캡에 49억 7,438만 원이 남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샐러리 캡 소진율이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탑3 안에 들어갔는데 네. 추진수 선수의 연봉이 3천만 원에 그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그 샐러리 캡에 대한 여유를 줬거든요, 구단에게. 그래서 아마 샐러리 캡 넘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산과 LG는 넘어설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샐러리 캡이 넘어가는 거로 인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걸 다시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샐러리 캡이라는 게 네. 선수협 쪽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구단 쪽에서 이사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네. 토론을 한 이후에 이제 너무 이제 선수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이제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맞아요. 요구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1년 만에 바꾼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꾸기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구단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구단 운영을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 팀도 있는데 이런 팀들에게는 그렇죠. 일부러. 굉장히 또 불쾌하게 또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준비를 했었던 팀들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 마치고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으로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만약에 샐러리 캡에 여유가 있는 팀들, 팀 전력이 약한데 샐러리 캡에 여유가 있는 팀들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과연 샐러리 캡이 또 없어진다. 그러면 샐러리 캡에 지금 간당간당한 팀들이 또다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서야 돼요. 한 해하고 이 엄청난 제도를 또 바꾼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들 때 그때 있어서 사장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아, 그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나간 게? 다 바뀌었어요. 아. 단 한 게 아니라 바뀐 거죠, 사장들이. 아, 네. 이거 참. 미국에서도 예전에 샐러리 캡 만들 때 엄청나게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도입을 하면 안 된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예? 근데 구단들은 도입을 해야 된다. 된다. 왜냐면 몸값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치세로 네. 만들었잖아요. 균등 세금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샐러리 캡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메이저리그가 작년 시즌에 샐러리 캡을 넘어선 팀 8팀입니다. 아, 30개 팀 중에 30개 팀이 8개 8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1등이 뉴욕 매츠, 네. 그 이후에 뭐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그다음에 또 뭐 토론토 뭐 이런 팀들은 다 샐러리 캡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도 샐러리 캡을 넘어섰는데도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에 좋은 선수들을 자꾸 이제 큰 금액에 영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페널티 먹기 싫으니까 자꾸 이거를 손을 대려고 하는데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기로 했으면 그냥 3년 동안 지키고 넘어서면 그냥 페널티 금액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말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선수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한테는 어쨌든 간에 제한을 주는 거니까. 네. 연봉이 넘어서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좋은 선수들 많은 금액을 주고 데려오고 싶은데 못 데려오는 셀럽게 넘어서면 못 데려오니까 팀에서. 지금 홍건희 선수 계약 안 나오는 게 약간 그런 지금 느낌이거든요. 네네. 넘어설 수 왜냐면 있어요. 두산이 지금 계속 제일 빡빡하니까. 꽉 차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임창규라든가 함덕수 선수들이 함덕수 선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 그러니까 옵션이 좀 많은 계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이 셀러리키 때문이거든요. 구단에서 넘치면 안 되니까. 네. 한주평은요? 기준이 없다. 아직 기준이 없다. 이거 진짜 좀. 그래서 어떤 그 제도나 규약을 만들 때 매뉴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진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사실 많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시키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한 해 만에 다시 샐러리 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 바뀌는 제도들. 아,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스 크기 확대와 이제 수비 시프트 제한 도입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부분. 제일 큰 거는 사실 ABS죠. ABS 자동 볼 판정 시스템, 네, 이게 사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요게 일단 첫 번째죠.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메이저리그에서 실행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기사로 접한 부분은 일본도 2025 시즌에 한번 뭐 도입을 할까 말까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도 내년 시즌 올해 시즌 도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KBO 리그가 제일 가장 먼저. 먼저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 지금 이게 가장 먼저 한다는 거는 본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똑바로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리그도 다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지켜보고 텐데. 있죠. 무조건 보고 있죠. 네,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부터 지금 우리 심판들은 이 자동 볼 판정 시스템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었고. 퓨처스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1군에서 ABS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구장에 설치된 이제 그 전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공의 궤적을 읽는, 예, 그리고 이제 도착 지점을 읽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스트라이크 볼을 판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주심에게 알리는. 네. 예, 근데 이게 옛날에는 2초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네. 이걸 많이 줄였나 봐요. 1초, 2초가요. 그럼요. 2 판정 이게 엄청 느리게 느껴지겠죠. 엄청 느리게 느껴져요. 1초 네.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1초와 2초는 엄청나게 이게 큰 우리 차이입니다. 기술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땡겼네 일단. 얼마큼 빠르게 주심에게 통보를 하냐. 네. 그리고 요거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이 스트라이크 판정이 달라지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판독을 해서 주심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도입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보완점이라는 게 다 어느 정도 이제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 도입을 뭐 하게 그렇게 됩니다. 되면 아마 시범 경기부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도입 들어갈 겁니다. 네, 시범 경기 일단 최종 확정된 거는 이제 ABS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 확정이 됐고 네. 피치 클락 그리고 베이스 크기 확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입 시기랑 적용 시기를 순차적으로 먼저 이제 그 수비 시프트는 이제 네.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이저리그 되고. 규정처럼 1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이제 유격수와 3루수는 이제 이쪽에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네. 1루와 2루는 이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네네. 약간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요거 깨는 법 말씀드렸죠. 메이저리그에서 좌익수를 땡겨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수비 시프트를 제한을 하니까 좌익수를 당기고 중전수를 좌중간에 갖다 놓고 우익수를 우중간에 갖다 놓는 이런 시프트를 가져갔습니다. 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내야 5명 그러니까 네. 이렇게 놓고 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변형된 수비 시프트를 가져가려면 일단은 외야수가 내야도 가능해야 돼요. 아 그렇죠.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이제 있어야지 네. 외야수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내야를 갖다 놓는 약간 이런 것도 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KBO 리그에서 오. 수비 시프트를 제한을 하면 그렇게 수비 시프트를 가져가는 감독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크기는 이제 15인치에서 18인치. 네, 메이저리그와 똑같아집니다. 네. 네, 그러면서 베이스 간의 거리는 이제 1루와 2루, 2루와 3루의 사이는 이제 11.43cm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네.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타석에서 이제 1루까지 뛰어가는 그 거리도 짧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베이스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7.62cm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예, 지난해 사실 그 전체 그 도루 성공률이 KBO 리그에 72.4%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거의 75%는 넘어서겠네. 거예요. 넘어서겠어. 8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는 사실 좋은 포수들이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근데 KBO 리그의 포수들 가운데 도루 저지율이 뛰어난 선수가 사실상 뭐 양의지, 네. 뭐 손성빈 각 팀의 주전들이 모두 다 도루 저지율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커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작년 시즌에 LG 트윈스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루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166개를 기록을 했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0개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KBO 리그에서 200개를 돌파한 팀이 딱 두 팀이 있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220개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가 2015년도에 204개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뛴 거죠, 진짜. 예?
200개를 넘겼으니까. 와 올해도 160개 LG 트윈스. 네, 엄청 뛰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더 많이 근데 166개였거든요. 어머나. 네. 근데 롯데는 예전에 롯데자이언츠가 그러니까 1995년도에 220개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는 아마 200도루를 넘어서는 팀이 최소한 한 팀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와. 저는 저는 많으면 2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도입을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요.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각 팀 감독 그리고 주루 코치들 그러겠네. 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근데 또 포수들도 준비를 더 빨리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피치클락이 생기는 이후에 빠른 공으로 승부를 보는 사실 상황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베이스 커지고 베이스가 거리 짧아지고 도루 내주기 싫은 포수들 아마 빠른 공으로 투수들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자들도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그럼요. 좀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 네. 주자가 이제 또 배치가 되고 빠른 주자 나가게 돼 있으면 예전부터 빠른 공을 노렸어요 타자들은. 근데 그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가겠죠. 높아지는. 네. 왜냐면 빠른 주자가 나가 있는데 나 빠른 공을 노릴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70%라고 한다면 베이스 간의 거리가 짧아지고 베이스가 커지면서 도루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많은 뭐 80% 이상 빠른 공이 들어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야구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24 시즌부터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 확정됐고요. 피치 클럭은 이제 전반기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베이스 크기 확대 그리고 수비 시프트 제한은 2024년 시즌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투수 최소 3타자 상대와 연장 승부치기도 퓨처스는 적용. 추후에 이제 그렇죠. 도입을 하겠다. 도입 여부 결정. 그리고 승부치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퓨처스에 도입을 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보고 2025 시즌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이 승부치기가 오히려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부치기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영구적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해 보니까 나쁘지 않고 괜찮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경기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승부치기가. 시간 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승부치기를 오히려 더 빨리 좀 도입을 하는 게 사실 KBO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4 시즌부터 바뀌는 이런 제도를까지 살펴봤는데 한 줄 평은요? KBO만의 새로운 룰도 한 번쯤 생각해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들이 거의 대부분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투수 엔트리를 12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12명 안에 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자 있을 때 피치클락을 20초에서 18초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명타자 느린 선수가 사가 나가게 되면 지명 대수비, 뭐 지명 대주자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미국 그 독립리그에서는 자꾸 지금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배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베로라는 게 예전에 없었던 건데 없었죠.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많이 바뀌죠. 제도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전에 농구가 30초 있잖아요. 공격 제한 시간. 근데 20초, 24초로 줄은 거 아니에요. 스피드 하니까.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스피드가 이제 각 그 종목마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 대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 뭐 댓글 이렇게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스피드 줄이는 게 중요하냐. 야구를 또 길게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메이저리그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각종 그 제도들이 지금 도입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KBO에서도 뭔가 이제 그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실행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KBO 리그만이 진짜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면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선수들이 거기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 팬들도 또 하나의 저는 볼거리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KBO가 좀 생각을 해서 KBO만의 어떤 룰을 미국에서 갖고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얼하네요. 골이 얼얼하네요. 여기서 마칠게요. 일본 다녀오셔가지고 한국어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한국어를 여기 그냥 쭉 계속 많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야구로 된다.